오늘 입시 설명회는 주로 모집 요강이나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에 대한 부분만 좀 말씀드릴 계획이고요. 오늘 순서는 대략 이렇습니다. 작년도 합격자 상황을 조금 보고요. 물론 뭐 스펙이나 이런 걸 되게 궁금해 하시겠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상황이 어떤지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카이스트 모집 요강을 쭉 둘러보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고 또 어떤 거를 더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에 대한 얘기, 그리고 마지막에 Q&A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작년도 합격자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올해 3월에 이렇게 합격한 친구예요. 지난 12월 달에 원서를 썼고요. 그리고 올해 이렇게 합격을 한 겁니다. 지금 이제 학교 다니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네, 합격증 좀 보여주세요. 라고 했더니 이름 지우고 보내주신다 그래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뭐, 카이스트 가고 싶어 했던 친구고, 그래서, 물론 당연히 북경 학생 아닙니다. 북경 학생 아니고 제가 북경 학생들은 다 뺐어요. 그래서 어머님들 또 누구냐 이렇게 뭐 추적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이 친구는 이제 미국하고 카이스트를 썼어요. 다른 데는 안 썼고요. 네, 미국하고 카이스트하고 했는데 미국도 결과가 좋았고 카이스트도 결과가 좋았고 뭐 그래서 실은 이 친구는 미국 갔어요. 네, 미국 갔고요. 네, 이 친구도 네, 합격해서 네, 지금도 잘 다니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작년 12월에 원서를 쓸 때는 올해 IB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사실 알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냥 프레딕 성적이 다 괜찮다라고 느끼고 있던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거라고 생각했고, 또 아시는 것처럼 치열했습니다. 치열했고. 그런데 이제 이런 걱정을 좀 하셨어요. 네. 어, 합격을 하고 이제 보내주신 건데, 요런 얘기 하신 거죠. 파이널을 망쳐서 점수가 좀 떨어져도 합격 취소는 안 되겠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이게 왜 이렇게 물어보셨냐면, 재작년에 카이스트를 지원해갖고 작년에 합격한 친구들의 경우는 IB, IB 파이널 시험을 봐가지고 어느 정도 점수를 맞춰라라고 하는 조건부 합격이 있었습니다. 조건부 합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 조건부 합격에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했어요. 근데 다행히 올해는 IB 성적 자체가 다 높게 나와버렸어요. 이건 지난번에 설명회 때 말씀드린 것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성적 자체가 굉장히 높게 나와버리는 바람에 그 조건부 합격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지만 이제 작년의 경우에는 처음에 IB 성적이 나왔을 때 굉장히 좀 점수가 낮게 나왔잖아요. 40점대 이상을 프레딕으로 바라보던 친구들이 30점대가 막 나와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그때 대학에서는, 그러니까 카이스트에서는 합격을 준 친구들한테 너는 아니야 라고 바로 떨어뜨린 게 아니고 서울대는 바로 떨어뜨립니다만 카이스트는 바로 떨어뜨리지 않고 어필 레터를 줬어요. 어필 레터를 줘서 당신이, 그러니까 학생이 우리 카이스트에 꼭 들어와야 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봐라. 그거를 뭐 교육 과정이나 또는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어필을 해달라. 그러면 어필해주면 우리가 뽑아주겠다. 뭐 뽑아주겠다, 뭐 떨어뜨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죠. 그래서 그때 학생들이 막 어필 레터를 엄청 썼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필 레터를 잘 쓴 친구들은 대부분 합격했고요. 뭐, 네, 뭐 대부분 다 그렇게 어필 레터 쓰고 그렇게 합격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올해는 다행히 IB 성적이 뭐 잘 나오고 그래서 이런 걱정은 없었죠. 어, 이 아이들의 성적, 지금 뭐 위에 있는 친구들이나 대부분 다 성적은 거의 다 만점에 가까운, 프레딕 성적으로는 IB 성적이 거의 만점에 가까운 친구들이었고, AP한 친구도 거의 학교 내신은 거의 만점이었습니다. 거의 만점이었고, IB한 친구들은 대부분 더블 사이언스 했죠. 그리고 그 카이스트에서 내라고 하는 성적표는 다 갖고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네, 실질적으로 다 갖고 있었고, 물론 뭐
더블 사이언스가 아니어도 더블 사이언스가 아니어도 합격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SAT 성적이 굉장히 높지 않아도 합격한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완벽했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수학이나 과학 파트 그리고 활동 분야가 굉장히 잘 어우러져 있는 그런 친구, 특히 이제 작년의 경우는, 올해는 지금 자기소개서가 다 바뀌어버렸지만 작년의 경우에는 카이스트 그 자기소개서 3번 문제가 거의 당락을 좌우하는 문제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남들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남들하고 다르게 해본 활동 경험 이런 걸 적어봐라, 뭐 그런 거였었거든요. 그런 거였었는데 그거를 제대로 쓸 수 있었던 친구하고 쓰지 못한 친구하고의 차이가 굉장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카이스트가 원하는 어떤 인재상, 원하는 그런 인재상에 부합하게끔 그런 답을 써줬느냐 아니냐, 이런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 거죠. 이거는 나중에 올해 자기소개서에서도 똑같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건 지난번 제가 제가 설명회 때도 말씀드린 내용하고 똑같은 거라고 보이시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학사과정 모집 안내가 이미 홈페이지에 나와 있고 많은 어머님들이 이미 다 보셨을 겁니다. 다 보셨을 거고, 그렇지만 혹시라도 조금 놓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랑 같이 한번 쭉 훑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보죠. 모집 요강 이렇게 예쁘게 잘 나와 있고요. 처음에 뭐 이렇게 숫자로 보는 카이스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이 모집 요강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모집 요강인가 보다, 뭐 학교 자랑 하나 보다, 뭐 그냥 뭐 그럼 뭐 카이스트가 최고지 뭐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시고 요걸 그냥 조금 편하게 생각하시고 보시는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꼼꼼하게 좀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네. 이게 다 사실은 비책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제가 컨설팅하는 친구들에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굉장히 좀 꼼꼼하게 왜 세계 16위를 강조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숫자들에 대해서도 좀 보면 좋겠고요. 이게 페이지가 지금 뭐 확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뭐 여러 페이지가 있습니다. 여러 페이지가 있고 그 중에는 뭐 학과 전공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페이지들을 좀 더 꼼꼼하게, 가능하면 작년 거랑 좀 비교해 가면서 그렇게 보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기 Y 카이스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 5, 6 뒤에 7, 8번 이렇게까지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 무학과 입학제도라는 게 왜 좋은가, 무학과 입학제도라는 게 왜 좋은가 하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동아리 활동, 그리고 어떤 동아리가 있나요? 이런 것들도 좀 눈여겨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흔히 뭐 카이스트는 공부만 하는 친구들이니까 그런 친구들만 모여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럼 동아리 활동할 시간이 언제 있어? 그래도 다 합니다. 다 하고요. 우리 제자 중에 하나는 뭐 밤 12시에 동아리 모임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히 보면 좋겠고요. 중요한 거 하나는 여기 6번, 7번, 6번, 7번에 대해서 이거를 사실은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이게 모집 요강이 안 나왔었어요. 모집 요강이 안 나와서 제가 컨설팅하는 친구들한테 이런 프로그램 있는 거 있으니까 홈페이지 뒤져서 찾아라. 그리고 이런 거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게 너무 흔한 이야기가 되었고, 그리고 작년에도 모집 요강이 나왔고 올해에도 모집 요강이 이렇게 떡하니 나와 있어요. 그래서 URP 프로그램, 연구하는 학부생, 그러니까 학부생 때부터 연구해서 자기 논문을 낼 수 있다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그리고 이거는 결국 자기 연구 논문이나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이런 프로그램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 이건 아너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물론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아너 프로그램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대학원 과정을 빨리 진학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예전에는 모집 요강이 없었고 그냥 홈페이지에 이렇게 뒤져야지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성격들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네, 모집 요강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아주 잘 나와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홈페이지를 뒤지지 않더라도 볼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나 특징들, 특장 이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 어머님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좀 열심히 뒤져보고 그래서 자기하고 맞는 게 어떤 게 있는가 이런 것도 좀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이 카이스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창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창업에 대한 얘기. 그래서 지금 여기도 뭐 이렇게 많이 나와 있고 정재승 교수 같은 경우에 뭐 여러 가지 TV 프로를 통해서도 많이 볼 수 있는 분인데 아무튼 이런 창업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중간을 쭉 넘어가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학생 선발 인재상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거는 전체 모집 요강의 전체 선발에 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을 원하는가? 네, 과학기술 분야, 다른 분야가 아니고 과학기술 분야예요. 과학기술 분야, 전문성, 그리고 지식탐구가 즐거운 자기주도적 학생. 여기 자기주도적 학생이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학생들이 뭐 많이 그런 얘기를 써요. 저는 뭐 사교육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서 스스로 공부하여 뭐 이렇게 그런 얘기 많이 쓰죠. 근데 그게 그런 말로써 증명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말로 증명되는 건 아니고요. 학생이 제출하는 서류에서 이게 증명이 되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려는 열정과 도전의식. 이게 도전의식, 챌린징 한다는 거 되게 중요하죠. 이런 것들을 좀 찾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높은 윤리의식과 협력정신으로 국가와 사회, 인류에 기여하려는 학생. 즉, 카이스트가 뽑는 학생이 과학기술을 연구해서 결국 국가와 사회, 인류에 기여한다가 목표가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윤리의식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협력정신이 들어가야 되고. 이 두 가지 상황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확인하셔야 되는 게 그리고 대학에서 확인하려고 하는 방법이 뭐냐? 자기소개서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을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면 사실 카이스트를 나오시고 또 서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대도 고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좋은 학교에서 좋은 공부를 하고 나와서 자기 것만 챙기는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망친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게 뭐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엄청나게 크게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는데 필요한 윤리의식이나 협력정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카이스트는 그런 사람들을 뽑고 싶다라고 하는 게 쭉 나타나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무학과 전형이라는 건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1학년 말이 되면 학과를 자유롭게 선택하는데 통계에 따르면 사정관들의 통계에 따르면 1학년 들어오기 전에 선택했던 학과를 그대로 이어가는 학생들은 50%가 안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자기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무학과 전형으로 들어와서 여러 과를 경험하다 보니까 나는 저게 더 맞겠다. 이게 더 맞겠다.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게 되어서 과를 바꾼다는 거죠. 네. 외국과 전형에서는 40명 내외를 선발합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선발되는 학생은 40명을 조금 넘는 것 같아요. 카톡방에 들어와 있는 친구들이나 그 다음에 뭐 입학한 학생들의 표현을 좀 빌자면 40명을 좀 넘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여기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외국에서 마지막 3년 이상의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이수한. 그러니까 고등학교 3년을 다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1학년 1학기 잠깐 한국에서 하고 들어와서 졸업을 외국에서 했다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3년 고등학교 교육과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0월 27일 날 월요일 날 입학 지원서를 작성하는데 이때 자기소개서도 같이 마무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자기소개서를 27일 날 마감하는 게 아니라 1월 14일 날 마감하는 그런 걸로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도 아닙니다. 네. 입학 지원서 작성할 때 자기소개서도 마무리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서류는 따로 업로드하는 게 기간이 좀 정해져 있고요. 왜 그러냐면 이 시기가
국제학교들 같은 경우는 방학이 많아요. 외국 선생님들은 크리스마스를 굉장히 중요한 휴일로 보내셔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제학교들은 이때 방학 기간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해가 바뀌고 나서 1월 달에 이제 그때 서류를 업로드하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교사 추천서도 1월 17일 날 이렇게 하라고 돼 있습니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3월 25일 날 하는데 사실 이때까지 지금까지의 카이스트 전형을 살펴보면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기 한 일주일 전에서 10일 전 정도, 그러니까 3월 25일이니까 3월 15일 요 정도쯤 해서 면접을 했었어요. 특이한 거는 작년까지는 면접한 친구들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면접을 안 한 친구들이 대부분 붙었었습니다. 물론 면접을 한 친구들 중에서도 합격한 친구가 많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친구들 중에서도 면접해서 붙은 친구가 둘이나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형태로 보면 면접을 하지 않은 경우가 합격한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어머님들이 주변에서 애들이 면접 봤다 그러던데 우리 애는 연락도 안 오고 어떡하느냐. 시간이 지나 보면 사실 면접 안 한 친구들이 합격한 케이스가 훨씬 더 많았죠. 그런데 올해는 이게 조금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요거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집 요강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모집 요강에 나와 있는 그대로. 네. 카이스트는 타 대학의 지원 또는 합격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6번 지원하는 것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말인 거죠. 6번 지원하는 것에 상관없다. 그래서 우리는 외국고 지원할 때 그게 전체적인 어떤 그 등수 아니 그 장수 안에 표현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출 서류에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써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자기소개서나 교사 추천서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 입학전형 종합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유사도 검증을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도 최대값이 5% 이상 수준일 경우 표절 여부를 판정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심지어 불합격까지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남의 거 보고 쓰지 말라는 얘기인 거죠. 네, 자기소개서도 그렇고 교사 추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는 교사 추천서를 어떻게 쓰시는지 모르잖아요. 사실 이게 제일 큰 변수이기도 한데 선생님들께서는 정말 조금 그러신 분들도 네, 정말 성의 없으신 분들 그다음에 뭐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작년에 썼던 것들을 이렇게 쭉 베껴가지고 이렇게 넣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뭐 거의 없습니다.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도 학생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터넷상에서 떠돌아다니는 거를 보는 거예요. 인터넷상에서 잘된 뭐 자기소개서라든가 또는 합격한 자기소개서라든가 뭐 이런 거를 공개돼 있어요. 그 공개돼 있는 거는 인터넷에만 공개돼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공개 안 돼 있을까요? 여기 다 있는 거예요. 다. 유사도 검증하면 그대로 걸립니다. 심지어 누가 대필해서 써주시는 분들, 아니 그분들 머리가 얼마나 창의적이어야지 매번 새로운 얘기가 나오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네.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대필하시는 건 아이의 인생을 정말 망칠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제발 그러지 마시고요.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절대로 자기 이야기여야 합니다. 절대로 자기 이야기여야 하고 이 자기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코칭을 좀 받아볼 수 있지만 학생은 어떻게 썼는지도 모르는데 자기소개서가 만들어져서 제출된다? 이거는 절대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마지막 좀 중요한 얘기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 하나 있는데 카이스트의 모든 서류 제출은 마감 일시까지 작성을 하거나 또는 도착한다 이건데요. 이게 왜 이 말이 나와 있냐면 다른 대학들은 서울대, 연대, 고대 또는 뭐 다른 수시 모든 전형의 서류는 만약에 오늘 날짜로 마감이다 라고 하면 오늘 날짜에 우체국 도장이 찍혀 있거나 오늘 날짜에 DHL이 보내졌다라고 하는 마크만 있으면 그날 보냈구나. 그래서 도착이 뭐 일주일 후에 도착하더라도 서류를 다 받아줍니다. 서류를 다 받아주는데 그런데
카이스트의 경우는 오늘 마감인데 오늘까지 서류가 도착하지 않으면 그거는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1월 14일까지 서류 제출 업로드 마감이었고 뭐 또 다른 거는 우편으로 보낼 서류를 또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그때 작성하거나 도착해야지만 된다. 요거는 무엇과 관련되냐면 스코어 리포팅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스코어 리포팅에 대한 부분도 뒤에 또 나올 겁니다. 제출 서류를 보시면 1번부터 9번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네, 나와 있고 자기소개서 증빙 서류라고 하는 걸 3개밖에 못 낸다라고 하는 거 지난번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3개 가지고 각 1쪽이에요. 한쪽만 제출할 수 있고 자기소개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 그러니까 이게 좋다, 나쁘다 또는 성적으로 평가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이거 진짜 했구나. 자기소개서에 쓰는 게 진짜구나. 이런 것만 본다는 거죠. 그 다음 교사 추천서 3부. 네, 여러분 중에서 많이 쓰는데 애들은 주로 수학이나 과학 선생님한테 부탁을 많이 합니다. 네. 그 다음 공인시험 성적 여기에 쭉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요거는 세부사항 55쪽 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건 어머님들이 꼭 참고하시고요. 여기 어머님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이거예요. 리포팅 하라는 거. 리포팅 해야 됩니다. 리포팅. 그리고 스캔 파일 업로드 하라는 거. 그러니까 성적표가 나와 있는 거 또는 성적표 또는 인터넷상에서 떠 있는 거 시샷 하셔가지고 이걸 업로드는 일단 한 다음에 리포팅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2월 달에 시험 보는 SAT 성적을 제출할 수 있나요? 그게 성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성적을 확인하고 리포팅까지 해서 14일까지 도착할 수 있는가? 이게 애매한 거죠. 네, 애매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있는 성적표 또는 지금 있는 성적 이런 거를 잘 활용하시는 게 훨씬 좋겠다. 더군다나 뭐 AP 같은 경우는 다음 5월 달에 시험 볼 거야. 그런 거는 이제 전혀 의미가 없는 거죠. 네.